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교독합니다. 6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뢰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70절 말씀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살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거죠. 살찐다는 것은 보기 좋다 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방 같으나 하는 말을 옆에 붙이잖아요. 살찐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고, 누구든지 살찌는 것은 이왕이면 살찌는 게 좋은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방 같으나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방은 요즘도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살은 찌는 건 좋은데 지방이 있으면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근데 이게 성경이 기록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그때도 벌써 지방이 좋지 않은, 살찌는 것은 좋은데 좋지 않은 게 붙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쩌보면 암덩어리가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살찐, 이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지금 비록 홀쭉하고 삐삐하지만은 이런 거예요. 이제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못 먹어서 비료한 것 같은데 주의 법을 절구한다. 주의 법을. 지방 같다는 암덩어리라고 분명히 이거는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삐삐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비루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남들이 가지 못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하고 좀 맞아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10번째죠. 10번째. 인류사 주제 10번째. 뭐냐면은 이 법입니다. 법. 재판. 법이죠. 법. 재판. 법 재판인데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거짓이 있다. 이 거짓이. 이 거짓이 있는 법 재판 이 구조들. 이거는 지금 현재 인류 전체를 두고 주제를 하는 거예요.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각 국가가 다 이것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 재판. 그리고 그것에 거짓된 요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언급하기 전에 한번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법이라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국가다 할 때, 지금 뭐 국가 안에 속해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국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국가라 그럴 적에 국가라고 하는 형태는 이게 벌써 국가란 뭐냐 하는 것에서 법이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법도 없다. 이거는 테러 단체예요. 법이 없이 단체적으로 움직이고 이거 우리나라다 하고 하는 거는 그것을 법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되어지고 그 다른 나라하고 법이 어느 정도 상응해서 서로 교류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것끼리 하나의 그러면 이제 불법 단체라. 불법 단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겨냥해서 헌법이라 법이라 하는 것이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옛날에는 국가라고 안 했고 그냥 어떤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스스로 계급을 정하는 거죠. 국가 안에서, 아니 이런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약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완전히 머슴처럼 지내는 이런 거. 적어도 계급이 옛날에 이런 거 나는 구조를 보면요, 적어도 통치 개념, 통치하는, 다스린다는 그냥 단순히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전쟁의 위협을 당할 때 이거를 대신 전쟁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쟁을 막아준 사람한테 자기들은 전쟁이 날 적에 상대의 어떤 그 공격하는 사람들 하여금 전쟁을 막아줄 적에는 거기에다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일정한 돈을 낸다면, 공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공물 내면은 그 공물 내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이 하나의 계급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자연적인 것처럼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력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물 내면은 전쟁한 사람들도 좀 더 그런 거로 전쟁 무기를 사가지고 더 수월하게,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더 수월하게 전쟁 수행을 하면서 자꾸 영역을 커져가는 게 옛날 형태란 말이에요. 옛날 형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세보면은 벌써 거기에 계층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전쟁하는 사람들 무리를 다스리는 통치, 이런 체계가 쭉쭉쭉 되면서 세금을 바치는 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금 바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세금이라는 것도 뭐 무조건 많이 받아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조정해주는 그 중간에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바닥에 가면은 세금 바칠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전쟁 나는 게 누가 위에서 통치하든지 말든지 간에 또 세금을 누가 내는지 말든지 이거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세금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약탈의 대상자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계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인지 어느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가면서 나중에는 그 통치하는 계열을 나중에 시족 개념으로 왕이라 하고 불러가지고 그 왕이 자손을 낳아서 왕의 자손으로 대대로 되면서 통치하는 계열에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받쳐줘야 전체적인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힘이 있어도 그 밑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밑에 장사도 하면서 또 농사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씩 공물을 내면서 일종의 세금 형태로 유지되고 또 저 밑에 최하층 밑층이 뭐 이거는 국가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보호 안 해도 저가 갈 때 있으면 가고 말 때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일본은 일본, 이런 전 세계가 그런 왕의 통치도 아니고 통치하는 계열의 왕의 통치도 아니고 군대를 가는 것도 어디 공물들 바치는 사람한테 일부러 막 찾아가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개념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 국가는 이렇다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 무조건 지금 국가 안에다 일단 기속시켜 놓는 거예요. 그 기속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일정한 법을 딱 가지고 우리는 이런 내용의 영토를 가지고 우리는 국가 행세를 한다 할 때 그 법을 가지고 전 세계 나라마다가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이라고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우리 법이 이렇다. 우리 법이 이렇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서로 법이 서로가 상충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조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린 이렇게 한다. 우린 또 이렇게 한다 하고 이웃 나라끼리 또 전 세계끼리 하나의 법이라는 어떤 명문화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객관적으로 저쪽 나라 법은 이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이렇다. 근데 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 안 그러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협의하면서 하루하루 한 해 10년 20년
100년, 200년의 어떤 계획을 두고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법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면 국가, 조직이면 조직, 사회면 사회, 그거 따라서 부르는 법이 다 있어요. 단체는 단체대로 부르는 어떤 법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규범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또 그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다 달라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이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한마디의 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사회에, 사람이 사는 사회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 그 단위 사회를 일정한 질서를 나타낸다. 그게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 전체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지금 전 세계가 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전 인류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하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이래 하니까 어느 정도 국가가 통치가 된다. 왕의 형태만 통치된 줄 알았는데 왕의 형태 통치가 안 되고 이런 법을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준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이게 막 찌그락 하면서 어려운 중에 어느 정도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요소,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크나큰 제국의 영향,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까지 존속했던 그 2300년, 2500년 이렇게 해도 돼. 2500년. 어마어마한 오랜 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제국이 가지고 있던 역사, 거기에서 넘어오는 내용은 행정 부분에 이 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탄탄히 쌓아놨던 그 내용이 로마 제국이 분해되면서 영향받았던, 그동안 영향받은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남겨졌다. 이것을 하나 받았다. 영향은 바로 법을 통해서 국가의 형성, 국가의 운영, 그 법을 가지고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가졌던 행정적인 이 법을 가지고 기존에 넘어오던 아까 계급제도를 갖고 있던 그 요소에 조금씩 가미하고, 그러다 왕이 바꿔지는 그 요소에도 왕제도로 해서 계속해서 집권 세력이 세습제로 넘어가는 그 속에서도 이 법이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영향을 끼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큰 대전이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세습제도도 다 그만두고, 세습제도 부족하다, 이제는 국민들 자체가 가지는 투표권, 그들에게 권리를, 세습제도에서 넘어오는 이 통치되는 권한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면서 투표권을 통해서 통치 세력, 통치 어떤 영역에 이 어떤 세습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것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법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는 이런 법으로서 통치자들에 대한 이런 걸 뽑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법은 어떻게 하고, 법을 입법한 자는 어떻게 하고, 이 법을 사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이 전부 다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 단체의 하나의 질서를 나타내는 어떤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를 다른 나라, 우리는 법이다 하고 있지만은 다른 데서 보고, 그 법은 너무 우리가 같이, 우리하고 법이 너무 달라 할 때 외톨이 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유달리 다른 나라, 기존에 있는 어떤 법의 내용하고 너무 다를 때는요, 이것을 기존에 어떤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불법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북한 같은 경우에 제재를 하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야, 우리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법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저 나라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제재를 해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또 한편에 IS 같은 요소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는 것에도 다른 사람들이 갈도 못하는 거죠. 그건
서로 협상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대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권도 없이 그냥 뭐 자기들이 가지고는 그러면서 사람을 살인하고 전쟁을 일삼고 그게 갈도 못하는 건 이게 좀 소위 대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힘으로 막 공격해가지고 무력으로 막 이렇게 분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 전체의 기준이 법이란 말이야. 법. 이 법을 가지고 법을 이제는 그 국가별로 아니면 어떤 단위 단체별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상황이 막 생기면 기존에 있는 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법에 대해서 추가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 법의 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각국의 법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흘러오는 이 과정이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참 우리는 이렇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처해 있고 그 단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 행동 규약을 한번 요래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또 개인적인 또 어떤 국가적인 그 국가의 역사에 따라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이 내용이 지금은 전 세계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하나의 큰 어떤 흐름에서 보면요 비슷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 이 비슷비슷하다 하는 이 내용에서 국가 단위로 볼 때 비슷하다는 그 유행이 뭐가 나오냐니까 기간이 법을 만드는 기간이 있고 법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기간을 입법부라 그러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사법이라 사법 사법부 입법부 법 안에 있는 법 안에 가지고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을 실제로 해야 되니까 국민들하고 이걸 자꾸 이거 따둑거리고 법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행정부라 이라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 세계가 거의 이 세 개예요.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역사에 따라서 나라마다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변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인류사 지금 2016년 되어지는 지금의 국가라는 하는 단체를 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에 국가 안에 전 인류 속에 자기의 의견, 자기 국가의 의견, 자기 국민들의 어떤 근익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자연히 하나의 유행처럼 유행이 유행. 법이라고 이래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로 나오는 이건요. 순전 일종의 유행이란 이게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적인. 그 절대적이 아니다 하는 요소를 이야기할 때 거짓이라 하는 이 표현을 일부러 연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대부분의 행정부,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에 있는 이 3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장,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국민들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타치할 생각도 못 했는데, 국민들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요, 전혀 달라요. 별도란 말이에요. 하나의 권력,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어떻게 법을 만들 거냐, 어떻게 법을 적용할 거냐, 어떻게 법 안에서 국민들하고 국토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국가의 형태를 나타낼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국민은 전혀 그게요 객관적이래. 객관적. 근데 대개의 국민들이나 행정, 입법, 사법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하나를 만드는 것에서 거의 이걸 절대시한단 말이야. 법이 세워지면은, 그리고 법이 있다면은 해당 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법부는 거기에 의존해버리고 입법부는 어떤 법에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만 온 총력을 다 기울여서 이게 있으면 하나의 파라다이스처럼
여기는 다시 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행세. 행정부는 주어지는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하나님 있는 거예요. 사법부나 입법부 사이에서 그 어떤 행정 질서를 국가 안에 자꾸 적용하는데,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절대적이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 법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오래된 법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 바뀌는, 기존의 어떤 일이라 하는 건 하면 지향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뭐로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그거를 옛날에는 옛날에는 중임제를, 중임제. 옛날에는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또 출마하고 또 대통령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출마 이래 너무 오래 하니까 안 되겠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면 대통령 그 중임제를 폐지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말이죠. 두 번에 이야기까지 나왔나? 안 그러면 중임제에서 단임제 하고 하면 딱 끝나버리든지. 그래, 이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 이 법이 바뀌는데, 이런 바뀌는 법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 하나 딱 걸리면은, 하나의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이 절대적인 듯 한단 말이에요. 법을. 한번 법이 정해져 버리면, 그 법의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노출되고, 그게 다 수용하는 듯이 법 하나에 입법부가 있으면은 사법부 그 법에다가 맞추고 가지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법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 있잖아요. 국민들. 국가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웃 국가가 있잖아요. 상황, 주변에서 상황, 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지질적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바뀌는 요소가 하나의 단위 국가, 단위 단체, 여기에 얼마든지 많은 요소들이 접근하고 그걸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법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이 있으면 그 법에만 존속하려고 하지, 새로운 법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단 말이야. 대처를 하라고 입법부가 있는데, 또 대처를 하도록 일반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도 하나의 총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총회나 교단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변화에 대응하는 그 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들,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술수, 엄청난 거짓된 요소들, 그것을 묵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 또 새로운 것을 법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이런 어떤 계략적인 법까지, 그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요. 단위 단체면 단체, 국가면 국가가요. 사실은 이게 힘이, 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할 정도로 법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악한 요소, 해악적인 요소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시점이 법위를 통해서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 어떤 탄탄한, 이것만이 그야말로 확고한 어떤 국가 조직이라 하고 그것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요소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결국 오래 된 거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봐야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50년을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여기서 벌써부터 좋지 않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너무 급하게 바뀌고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옛날에는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접근을 못하고 상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입법, 사법에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영향 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활 살아나고 있고 그러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간 질서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해서 나타난 이 질서가 기존의 법 체제 갖고 운영하는 이 갖고는 너무 안 맞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수준도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어설픈 어떤 법 체제로서 나아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영향을 행사하건 행사하는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지 법을 가지고 나오는 조직체 속에서의 회원의 자리 자세 국민들로서 국가가 가져야 될 가는 걸음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언행이 나타내야 될 그 행동 기본적인 행동 기본적인 의무 이거는 상실한 채로 그저 국가가 이렇게 안 해주나 왜 이 법이 내한테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법하고 이렇게 안 맞도록 법이 제정돼서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따위의 법에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 가든지 다른 나라고 막 국가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 국가의 법에는 도저히 안 맞아 다른 국가의 법을 가지고 간첩 생활하든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여기서 잘못되면 절로 가버리고 저 잘못되면 일로 오는 이런 행세를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 법이 뭐 로마 제국에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로마 제국의 법만 가지고 다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저 거대한 국가가 국민이 얼마나 많아요. 저 거대한 국가가 한 지역에서 저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는 데는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체제 지금은 중국도 인도도 거의 지금 현재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이런 국가법에 대한 이 통일된 여정으로 가는데 이렇게 갈 때까지 엄청난 국내에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그 많은 백성들의 어떤 피 수많은 전쟁 수많은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그 탄압 뭐 탄압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에 볼 때는 탄압적인 요소죠. 그런 요소가 계속해서 묻어가면서 지금의 세월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 역사가 뭐 참 다른 나라 볼 때는 너무 조용한 나라에 속에 있는 이런 나라하고 중국의 그 큰 역사를 가진 나라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역사를 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인종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막 변천이 막 되었던 인도는 또 안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지. 또 저 이슬람 지역은 또 안 그렇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에 가졌던 그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이라 하는 어떤 일정한 규제를 그어다가 전에는 이랬다가 올해는 또 이번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고는 요소에 이 법을 가진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인류 전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고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법 자체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야 저거 우리 역사학에 비춰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자 이런 내용의 접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못한데 상황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되어지면서 국민들에 가는 이 어떤 요구 자체가 기존의 법체제로서 제한을 두고 법체제 안에서만 운영되어지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한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요. 입법부는 입법대로 사업부는 사업대로 행정부는 행위대로
현재 통치되어지는 구조에 있는 이 어떤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인식을 못하고 있다.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의 통치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요소에서는 어느 요소도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법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법 안에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법에다 적용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는 주변 상에서 전 세계 인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 전체가 전 인류가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지금 현재 조직에 갖고 있는 이런 국가법에 대한 이 구조로 갖고는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요새 이것 자체가 오히려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걸림돌. 그리고 이런 걸림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있는 대한민국을 가는 요소로 봐도 그렇고 중국인 중국, 일본이나 일본 이런 요소를 우리 가까운 데서만 우리가 봐도 그 나라 역사가 걸어오는 수많은 내용에는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변화되려고 하고 국민들이 적응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바꿔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법은 항상 누구 편이냐면은 통치하는 사람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입법부도 만들 때도 통치하는 사람의 어떤 그 위치에서 입법부에 만드는 거고 사법부가 하더라도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적용하냐 이 요소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통치라고 하는 계급 통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 통치 수단에 분명한 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 법이 없으면 통치가 안 되니까 법을 근거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기후도 옛날하고 다르고 기후도 달라지죠. 그러고 사람들끼리 소통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물결들 문화라는 통을 통해서 우리도 한류란 말이 나오고 한때는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 때문에 중국의 문물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아왔고 또 미국에서 넘어오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 관계 때문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 하는 그런 요소도 받아왔고 또 한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일본 물건이 얼마나 탄탄하고 좋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제라 그러면 어떤 선호하는 이런 영향들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처럼 과거에 있는 의식이 바뀌어지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국민들 속에서 막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통치되어져야 될 이 법이 달라져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은 현재 통치하는 사람들이 볼 때 통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요소는 법이 절대적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요 국민들에게 대해서 국민들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요소를 수용을 어떤 요구를 통해서요 이것에 대한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단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등 아주 요소가요 법 하나에 제한되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요 헌법 개정해갖고 다시 개정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그 속에 사는 기간에 국민들이 당하는 법과의 그 괴리되어지는 요소 법이 도무지 못 따라요.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방식 하는 거하고 지금까지 법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잡아오던 그 리듬 하나의 사이클 그 사이클하고 전 인류가 국민 단위로 바꿔지는 변화되는 이 사이클은요 서로가 안 맞아요. 전에는 어떤 사이클이 비슷한 사이클에서 넘어온 어떤 시대가 있었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 이후로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지면서 국민들이 생활하고 접하는 이 환경하고 법으로 제정해서 제약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요소는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갭이 생긴다 할 적에 이 갭은 어떤 형태냐 이거예요. 분명히 생기죠. 갭이 생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너무 시간 오래 지금 앞에 보면 너무 많이 갔는데 거짓이라는 요소가 나오는 거짓. 어쩔 수 없는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하지 않으면 법 집행이 진행이 안 되는 요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짓이 통치자한테 나타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관계를 해서 지금은 국민들의 지탄받고 있는 건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없나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래 박 터지게 선거하고 나고는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입법 활동보다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정당 그거 유지해서 뭐 입법하는 거는 둘째치고 전혀 국회의원 되고 입법 하나 하지 않고 4년, 4년,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입법 활동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원 지낸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입법 활동이라고 국회의원 되놨는데 입법 활동 안 하고 만날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이래저래 다니면서 그걸 정치가를 하면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국가에서 필요한 입법은 수없는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필요한 것에도 앞으로 장려를 해서 이런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이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들, 이게 하나의 거짓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법부는 어떠냐? 사법부의 그 사실은 거짓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어디로도 듣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거짓이 왜 지금 있어야 되느냐? 즉 통치기구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모든 국민들이나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법이 하나의 정통하고 어떤 기준처럼 보이지만은 이 법을 입법하는 거나 또 행정하는 거나 또 사법부에서 적용하는 이 요소에서 거짓이 있다. 이거는 결국은 이질감, 법하고 국민들하고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괴리 현상이 가면 갈수록 짙어지니까 나타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권력기관에서 좀 통치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가지고 입법하는 사람은 입법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어떤 뭐 늘 하는 관행 이런 데서 끝나버리고 또 행정도 행정대로 관행으로 끝나고 사법부도 사법부도 관행으로 끝나는데 이 관행이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결국 이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법하고 거짓은요 이건 있을 수가 안 맞는 건데 법 속에 법 체제 속에 거짓이라는 걸 통해서 관행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그래서 사법부의 관행에 대해서 사법부의 거짓된 내용을 지금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건 그 재판 번호를 알려주겠어요. 대구 지방법원 대구 지방법원 2016입니다. 그 사건 번호 그래요. 2016 나의 305356 원고가 목사님 적어져 있어요. 요 2016 나의 대구지방법원 2016 나라고 하는 이거는 고등법을 이야기해요. 고등법은. 그게 2심이란 말이에요. 305356 이 사건에 현재 제가 원고가 패소가 돼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상소장을 올리는 상태예요. 그 상소장 올리는데 원고 아직 그 소송료를 아직 못 내고 지금 아마 그 명령 올 거, 보정 명령 올 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사법부가 탄핵돼야 된다. 사법부는 지금 탄핵이 없어요. 입법부 해산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고 행정부의 탄핵은 입법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는 탄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에서 사법부가 잘못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탄핵을 좀 만들어라. 스스로 이걸 해라. 하고 내가 제안을 해놨는데 그 제안한 내용하고 사법부가 탄핵될 내용하고
제가 소송한 내용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인데 사법부에 왜 이 2016 나 305 356에서 상소장을 올리면서 사법부 탄핵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 하나가 자그마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그 인터넷 솔루션 제작하고 관계된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다, 납품한다. 이 두 문제 가지고 1심, 2심, 3심을 거쳤다가 대부분까지 거쳤어요. 다시 또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2심에서 지금 내용이 이런 그 상장을 올린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 나고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대구지방법원의 소송 사건하고 요 내용 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요 판결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심에서 판결 난 내용을 이래 비교한 거예요. 이번에 요 상소장을 올리면서 너무 흡사하다. 2심에서 판결 내용이 1심에 있는 내용의 어떤 내용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바로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하니까 그 원고 패소라는 것을 그대로 부각하면서 엉터리 잘못된 논리를 잘못된 정황을 그냥 그대로 어거지로 집어넣어가지고 패소 판결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 내가 이름을 그 뭔데 2014 그것도 나예요. 그 뒤를 내가 잘 몰라. 그 내용이 너무 이게 구조가 같아가지고 대법원 상소장에다 이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사례를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다 상소장에 어떻게 했냐면 2016 나 대구지방법원 2016 나 305 356의 재판부 세 명이거든. 이 재판부는 해체돼야 된다.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뭐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바로 이런 요소가 왜 있느냐. 이 행정, 입법, 사법 지금은 국민들은 행정부의 대통령하고 가음을 지지만 실제로요 이 대통령이 바르게 하려면요 사법부가 발라야 돼요. 사법부의 그 행정 자체, 질서 자체, 재판 자체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형태예요. 사법부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요 사실은 이게 그걸 알아도 이건 완전히 개인적이잖아요. 내처럼 이렇게 당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 그 사법부는 어디라도 탄핵을 안 받아요. 뭐 행정부에 탄핵을 받을 거요, 입법부에 받을 거요, 없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 속이는 자기들 거기서 오래 있으면은 또 뭐 행정부나 입법부 가서 또 출세길 국민들한테 내가 재판부에 아무개 판사였는데 하는 이런 일억이나 들고 말이죠. 그런 데 가서 국민들 앞에 행세를 한다는. 그런데 사법부가 분명히 이게 여러 요소에서 잘못된 요소가 있는데 이걸 덜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좀 이 운동을 좀 저질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전체의 어떤 바르게 발전되어 가는데 행정부 보고 그렇게 떠들 것 없어요. 입법부 보고 할 보다는 또 순서가 먼저 사법부에 내부적으로 좀 바르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바로 할 수 있는 입법부가 참 건실해야지. 그리고 나서 행정부를 이제 표면적이니까 껍데기인지 껍데기. 껍데기를 갖고 아무리 흔들어 봐봐요. 밑에서 지금 썩어 있는데 사법부가 지금 골마가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 국가가? 우리가 이거 분명히 직시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마치도록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길게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